전파를 타고 마음과 마음이 닿는 곳. 마음 전파사. 네, 이제 우리 청소년 출연자들이 활약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청소년 인권지킴이들은 생활 속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우리 세나청에서 소개하고 또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인권지킴이들은 6월 30일까지 격주로 총 5번 출연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개할 사람이 있죠. 민우 군 혹시 연결되었나요? 네, 네, 민우 군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악구 인권지킴이단 2조에 있는 6학년 강민우입니다. 아, 이조에 계셨군요. 아이, 반갑습니다. 민우 군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방송도 함께 하고 싶어서 전화 연결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게요. 아, 진짜 민우 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청취자 퀴즈 준비되어 있죠? 하진 군. 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들을 규정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인권침해 사례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여러 조항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퀴즈는요. 이제 유래양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2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1번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2번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번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4번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엔 민우 군이 퀴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가 어떤 내용인지가 퀴즈인데요. 보기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1번,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2번,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는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번,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4번,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 관악 FM 친구 추가하신 후에 채팅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보내주실 때는 번호만 보내지 마시고 보기 내용도 간단하게 써주세요. 뭐 예를 들면 1번 차별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원을 받아서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또 그리고 꼭 퀴즈 정답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채널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4분을 뽑아서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원권 보내드립니다. 자, 근데 힌트가 없나요?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힌트는 뭔가 되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잘 들어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라디오 극장 또 연기를 펼쳐주실 거니까 거기에도 힌트가 준비되어 있군요. 네, 아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들어도 충분히. 그것만 들어도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인권 침해 사례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라디오 드라마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두가 한가로운 어느 토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헬스하러 오셨나요? 저희 헬스하러 왔습니다. 헬스요? 제가 시간. 예, 저희 오늘 헬스는 처음인데 혹시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일단은 코로나 출입 명부부터 작성해 주세요. 예.
아, 혹시 트레이닝 받으셔 오셨으면 1대1 PT 회당 4만 원. 겨우 4만 원. 다른 회장보다 훨씬 산데 혹시 트레이닝 받아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일단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제가 헬스장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인바디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근력 위주, 근력을 키우는 운동기구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맨 오른쪽 보시면 이제 런닝머신, 자전거들 이런 거 위주로 있고요. 제일 안쪽에는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거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근데 혹시 회원님 실내화 챙겨 오셨나요? 네, 챙겨왔죠. 그러세요? 운동기구 특성상 학생들 실내화 같은 건 바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혹시 실내화는 어떤 종류로 가셨나요? 이겁니다. 그런 신발이라면 금방 닳지는 않겠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혹시 자녀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부에서 이어집니다. 네, 순조롭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갑자기 자녀의 나이를 물어보셨어요. 아니 근데 저희 지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 효과음을 피디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도 있는데 직접 이렇게 막 부산스럽게 뭐가 왔다 가고 했어요. 정말로 신발을 꺼냈습니다. 진짜로 신발을 꺼내 주셨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네요. 민 팀장님이 이렇게 행동이 아주 정말 빠르시다는 거를 오늘 아주 가까이서 알게 됐네요. 근데 갑자기 우리 라디오 극장에서 나이를 물어보셨어요.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요거는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바일 상품권 4분께 드리는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들을 규정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큰 관련이 있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2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제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희는 이제 절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번,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번,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4번,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퀴즈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카카오톡 채널 관악 FM을 친구 추가하신 후 채팅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실 때 번호만 보내지 마시고 보기 내용도 간단히 써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1번 차별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퀴즈 정답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채널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4분 뽑아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지원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원권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힌트를 좀 주실까요? 역시나 얘기하지만은 그냥 뒤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콩트 내용이 이제 이 인권권리협약 2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잘 듣기 위해서 또 라디오 드라마 이어서 들어볼까요? 다시 아파트 단지 헬스장 안. 아빠에게 열심히 설명하던 트레이너는 갑자기 아이에게 묻는다. 근데 혹시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네. 올해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요. 저희 헬스장 특성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헬스장 내 출입을 금하고 있어서 자녀분은 헬스장 이용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헬스 못하는 건가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헬스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헬스장 출입을 금하고 있어서 이용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고 싶었는데. 저 혹시 제가 이 아이 보호자로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보호자분이 계신다고 해도 아동들이 헬스장 내에 출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호자가 있어도 출입이 어렵다고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옆동 언니는 보호자만 있으면 헬스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그랬어요. 근데 저희 헬스장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만 14세 아동의 출입을 금하고 있어서 보호자가 있더라도 출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정상으로도 우려되는 점도 많고 그 외에도 아동들이 헬스장에 출입하기에는 우려되는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만 14세 위원의 아동은 출입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라디오 드라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만 보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게 지금 연기를 하시면서 특히 하진 군이 표정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네, 그 방금 유리 양도 최고 따봉을 보내주셨는데 연기 멋지셨습니다, 두 분. 세 분, 네 분. 점점 네, 늘어나네요. 점점 늘어나네요.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기 너무 멋져요. 근데 라디오 드라마 내용은 좀 안타까웠어요. 요 사례 혹시 실제로 경험하신 건가요? 경험하신 거면 누구의 경험이죠? 제가 약 한 1년 전쯤에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요거 100% 리얼 상황인 건가요? 네, 이 일이 무려 1년 전 일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이 갔던 아빠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가지고 네. 대충 기억나는 상황에 저의 상상력, 기억력들, 별의별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현실감 넘치는 꽁트로 제가 직접 각색해 보았습니다. 와, 그러면 이 상황이 유리양이 겪은 정확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억력이 그 정도로 좋지는 못해서 그때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게 1년 전이다 보니까 이 사례의 실제 당사자인 저도 완전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설명해보자면 제가 작년에 역대 사상 최고의 역사적 몸무게를 쨌고 아주 제가 충격을 받고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저희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헬스장에 아빠와 함께 방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저와 그때도 굉장히 친했고 지금도 친한 사이인 옆동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제가 헬스장을 방문하기 며칠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옆동 언니가 갔을 때 계시던 트레이너님은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된다고 하길래 그 언니랑 저랑은 1살 차이기 때문에 1년 차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저도 네. 당연히 보호자만 있으면 출입이 허용되겠지 하고 갔는데 말도 안 되게도 그냥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있던 없던. 제일 황당한 거는 옆동 언니도 헬스장 출입 나이에 제한에 걸리는데 언니는 되고 전 안 되는 것. 그러고 언니의 출입을 허용해준 트레이너분과 저의 출입을 허용해주지 않은 트레이너분이 같은 헬스장 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트레이너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이게 인권 침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냥 저는 헬스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만 남은 채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인권 지킴이단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겪었던 사례가 인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리양이 실제로 겪은 사례인데요. 그 하진 군이랑 민우 군이 보기에는 인권 침해 같은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런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이 아동의 출입을 헬스장 측에서 막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동의 안전을 우려를 한 부분이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네.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다면 굳이 이제 출입 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근데 하진 군은 지금 제가 정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진 군은 말할 때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스처와 함께 또 저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고 계신데 청취자 이 카메라에도 한번 해주세요.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또 역시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자, 민우 군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 사례가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례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이가 12살 정도 된다면 그래도 나름 자신의 안전을 고려해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어려운 운동기구가 있다면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능력은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하진 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동이 헬스장에 출입했을 경우 헬스장 내 안전관리도 도맡아 해주시는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아동의 안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네. 굳이 헬스장 내 출입이 허용되는 나이 제한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사례가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헬스장에서는 사실 나이보다도 누구나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우리 민우 군도 역시 논리적이고 아주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복디가 보기에도 요 사례는 생활 속에서 꽤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유리 양 본인은 그 당시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또 어떤 생각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아, 네. 그 당시에 저는 인권에 이 정도로 관심이 많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이 사례가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지만, 당시에도 왜 아동은 헬스장 내에 출입을 아예 할 수 없을지를 혼자 생각해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인권 지킴이단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복디님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인권 침해에 해당되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이 나이 제한이라는 요런 이 인권 침해에 될 수 있는 거를 헬스장이라는 공간에서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유리양, 하진군, 민우군의 또 열연 덕분에 당시 상황이 더 잘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하진군이나 민우군도 유리양과 비슷한 이런 인권 침해 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죠. 뭐 살다 보면은 인권 어. 침해를 한 번쯤은 충분히 당해봤겠죠. 어, 이제 어떤 인권 침해든 종류에 상관없이 한 번쯤은 이제 당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제가 딱히 생각나는 인권 침해 사례는 없다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아, 하진 군이 살다 보면은 나이 차별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근데 공감하고 싶지 않은데, 공감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데 공감이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하진 군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큰 상처가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혹시 우리 민우 군은 비슷한 사례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 또한 하진군 말대로 사람이 살다 보면 겉보기로는 별로 티나지 않는 인권 침해를 겪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 인권 침해를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우 군도 아직 없다.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민우 군 그리고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인권 침해 받은 경험이 전혀 없을 확률은 뭐 낮긴 하겠지만요. 저 복디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그런 부당한 일 겪었던 혹은 겪는 경험 없을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우리 민 팀장님은 성인이시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이런 나이에 따른 차별 보신 적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오신 강사 선생님이 뭐 조사 결과 같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차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차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나 이런 거를 좀 통계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차별의 종류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변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요 헬스장 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식당이나 뭐 카페 이런데 노키즈 네. 존이라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그쵸. 아동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인권 지킴이들이 잘 이야기를 해줬지만 뭐 들어와서 뭐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성인들도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게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연령에 따라서 무조건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좀 연령 차별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도 또 최근에 이거는 좀 재밌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건데 사실 좀 쓰지 말자라고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최근에 좀 성명서 같은 걸 낸 게 있어요. 그 주린이, 요린이, 헬린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아직 잘 못하는 사람들을 주린이, 그러니까 네. 어린이랑 주식을 합쳐서 또 요리 그쵸. 초보를 요린이, 뭐 헬스 초보를 헬린이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어린이라는 말이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좀 뭐 젊은이 뭐 이런 사람들이랑 그 동등한 그런 개념으로 좀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좀 미성숙하고 좀 서툴고 잘 못한다는 의미가 어린이에 들어가는 거는 그 말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어린이를 좀 차별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 국제기구에서도 최근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충격적인 게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차별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었다는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네, 로제의 언더그라운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유리 양, 아파트에서는 왜 초등학생은 헬스와 같은 시설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뭐 만약에 아파트에서 말씀해 주신 게 없다면 혹시 유리 양이 추측하는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아파트 측에서도 아동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은 안전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아동들이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우려해서 아파트 측에서 나이 제한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파트 측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아동의 헬스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인권 침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파트 측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아동의 헬스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헬스장 내부에서도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존재는 할 텐데 네. 아동의 헬스장 출입 자체를 그냥 아예 제한해버리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진군, 민우군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하진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또 아파트 측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헬스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헬스장 내에는 아동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구들이 존재하곤 하는데 네. 아예 아동의 헬스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다방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사례는 살짝 애매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역시 이제 인권 침해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요것도 그렇지만 아까 유리양이 설명해 주실 때 같은 헬스장인데도 트레이너분마다의 그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요런 거를 또 좀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하진군 또 말씀 잘해 주셨고요. 우리 민우군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아동의 헬스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아파트 측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서로 잘 맞춰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좀 조율과 좀 기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우 군도 역시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자, 민 팀장님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제가 노키즈존 얘기 잠깐 했었는데 사실 뭐 이것도 노키즈존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 노키즈존에 대해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한 그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랑 조금 업종은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이탈리아 음식점이었어요. 근데 이 음식점에 그 한 가족이 같이 방문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중학생 자녀 2명 그리고 9살 자녀 이렇게 방문을 했대요. 근데 이제 식당 측에서 안전사고 같은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13세 이하 아동은 식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모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식당 입장에서는 뭐 그 전에 뭐 아동이 들어왔다가 좀 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 또 좀 아동이 그 안에서 좀 시끄럽게 하거나 이럴 때에 제지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오히려 화낸 적도 있었다라고 좀 항변을 하긴 했는데 네. 뭐 그런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인권위의 결정은 결국 이것이 아동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이유까지는 되지 못한다. 모든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고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꼭 아동만은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행동은 당연히 뭐 제지를 할 수 있고 뭐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해주고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또 그런 행위를 실제로 했을 때에 뭐 나가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13세 미만은 들어오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는 과도하게 그 권리를 제한하는 거고 그래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인권 침해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리양도 잘 말해주고 다른 인권지킴이들도 말해줬듯이 뭐 필요한 정도의 제한만 해야지 아예 네.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사례와 관련돼서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나 세계 인권선언 조항이 있다면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 사례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 여가와 놀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헬스를 하는 것 또한 어떤 아동에게는 여가 활동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례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에 해당하는 여가와 놀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에 해당하는 여가와 놀이의 내용인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인 만큼 모든 아동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충분히 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 사례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놀 권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하진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사례가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2조. 2조면 오늘 퀴즈 문제 아닌가요? 네, 퀴즈 정답인 아, 차별 안 하기에 해당이 된다고 다 주시네요.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정답을 줄 때가 네.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2조의 내용을 대충 요약해 보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례는 이제 우리에게 나이 차별을 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례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2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진 군 거의 리포터가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민우 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민우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사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2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추가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 영양과 보건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아동들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헬스장을 찾은 이유는 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어쩌면 24조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리 양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 정말로 건강이 또 적신호가 켜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를 또 생각해 본다면 맞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 양이 실제로 겪은 사례인 헬스장 나이 제한 문제로 인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면 헬스장 이용하고 싶은 아동들의 권리가 좀 보장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나이를 기준으로 헬스장 출입을 아예 제한하기보다는 아동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는 기구들을 제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스장 내의 안전 또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트레이너 분들이 아동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헬스장을 이용하고 싶은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며 안전도 보장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바꾸는 것도 헬스장 이용하고 싶은 또 이용해야 하는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데 또 효과적일 거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하진 군, 민우 군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헬스장엔 여러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위험한 운동기구 있고 그쵸. 안전한 위험기구 따로 있을 테니까 네. 이제 이 위험한 운동기구들만 제한을 하고 이제 좀 아동이 사용하기에도 안전한 운동기구만 이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구별로 제한을 준다. 그것도 또 참고하면 좋겠네요. 민우 군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했던 유리양 하진군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는 해결 방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선 헬스장 내부의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트레이너 분들이 아동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아동의 헬스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으니 헬스장 내부의 운동기구들을 연령대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공간에 따로 두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헬스장 내부에 전 연령대가 출입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꾼 후 약 2개월 동안은 상황을 지켜보고 네. 전 연령대의 출입 이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그 뒤로도 계속 전 연령대의 헬스장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쵸. 기구가 또 혼재되어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연령별로 공간을 또 분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본 뒤에 논의를 해보자. 요런 또 민우 군의 의견이었습니다. 요 방법도 좋은 것 같네요. 자, 모두 잘 들어봤고요.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인권 지킴이 단원들이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떤 활동을 할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이 사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는 싶지만 이미 한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뒤늦게 일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방송을 통해 전국의 아파트 관리자분들에게 이 사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제안해 보도록 합니다. 네, 그쵸. 좀 이미 시간이 지난 사례라 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뭐 실제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활동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이 방송 내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우리 사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길 바라고요. 이 사례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리고 이번에 출연해주신 인권지킴이 단원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이 방송을 본 분들이 제가 겪었던 사례인 헬스장 출입 불가 사례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될 확률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이 활동을 토대로 헬스장 출입 나이 제한과 관련된 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면서 차별을 받을 만한 상황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저도 복디도 유리양의 바람이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유, 시간 너무 빠르지 않나요, 하준 군? 네,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영혼 있는 거죠? 네, 영혼 한 75% 정도 있어요. 25%는 좀 빠졌군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오늘의 퀴즈는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내용을 고르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1번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였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나머지 보기들도 모두 UN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조항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청소년들의 방송 출연 소감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리양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서 저에게 있어서 특히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았고요. 저는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을 겪게 되는 아동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 오늘 방송 대본과 콩트를 제가 직접 작성했는데요. 우리 이제 프로 하진님이랑 프로 민우님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이제 연기도 아주 그냥 뻔뻔하게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잘했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생긴다면 부르고 싶지 않더라도 불러주세요. 아니 유리양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기회가 있으시다면 저는 정말 꼭 유리양을 1번으로 생각하고 있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실 거죠 그러면? 네, 해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하진 군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제 제가 네. 이제 유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물어봤길래 네. 제가 이제 무조건 트레이너다라고 말을 했어요. 뭔가 뻔뻔한 악역 같은 게 저랑 제가 되게 잘하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악역 사실 그거는 그냥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이 멋지십니다. 우리 민우 군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민우 군 오늘 어땠어요?
일단은 스튜디오에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전화로 연결하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 오. 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 네. 이 방송을 통해 이런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사소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 더 매서워졌으면 합니다. 인권 감수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 감사합니다. 네 분 게스트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준 우리 청소년 인권 지킴이단 장유리 양, 그리고 전하진 군, 그리고 우리 강민우 군 또 전화 연결로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2주 후에는 또 다른 인권 지킴이 친구들 나와서, 청소년들 나와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니까요. 그때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철웅 팀장님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노래를 또 듣고 있는데요. 모브닝의 극야라는 노래가 아니고, 자, 이석훈의 다른 노래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관악 FM이 함께 만드는 방송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 시즌2 부처님 오신 날에 진행한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인권 감수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높아지는 것 같네요. 세나청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 높이고 인권 더 잘 보장되는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을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